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0년, 2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그 해답은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을 겁니다. 여기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이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남자, 최성민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아이들의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맞습니까? 아, 네, 맞고요. 아닌 네.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짧은 얘기로는 설명드리기 좀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짧은 얘기로 설명하기 힘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VCR 한번 보시는 게. 네, 준비하신 VCR 만나보시죠. 조용해야 할 도서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생각보다 부쩍 발전한 것을 뜻해요. 책을 읽는 대신 손잡이에 태그하는 알 수 없는 행동. 성인 프로메테우스는 모습이 있었어요. 동화책을 녹음 중인 아이와 선생님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밝혀집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꿈꾸다. 이곳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을 만드는 아동교육 콘텐츠 전문 회사입니다. 요즘에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한테 책을 잘 못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읽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비밀은 바로 동화책과 음원을 연결해주는 IT 신기술에 있습니다. 스티커를 기계에 태그하면 지정된 음원이 흘러나온다고 하는데요. 딱 제품이 완성돼서 왔는데 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나 또 디자인적인 부분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제작을 한 데 있어서 디자인에서 크기, 재질까지 아이들을 위한 세심하고 꼼꼼한 검수는 필수. 디자인이 되더라도 실제 만들어지는 거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대로 잘 나와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디자인이 실제품보다 더 못할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검토하고 해서 저희가 런칭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책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또 다른 열린 교육의 현장, 바로 도서관인데요. 마치 놀이방을 연상시키는 듯한 자유분방한 분위기. 이렇게 뛰놀아도 괜찮은 건가요? 편하게 뛰어놀면서 블럭도 하고 그다음에 체험도 하고 미끄럼도 타지만 결국은 언제나 책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밝은 모습이 있었어요. 오직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독서 체험. 바로 동화책에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고 들을 수 있는 건데요. 책을 찍어서 들으니까 정말 재밌어요. 아날로그의 감성에 첨단 기술을 더한 아빠의 도전. 꿈나무들이 진짜 미래를 값어치 있게 바꿔갈 수 있게끔 하는 미래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네, 책이었군요. 네, 네. 책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릴 때 책을 읽었다면 지금보다는 밝은 미래가 예상이 되겠죠.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읽으셨던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돼서 처음 책 선물이 들어온 게 이제 백과사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책을 많이 못 읽고 자랐죠. 그래서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그런 습관이 들어 있었다 하면 제가 이제 지금 사업하면서 많은 그런 위험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현명하게 대처를 네.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1년 남짓해서 지금 전국에 43개가 생겼습니다. 1년이 안 됐는데 1년 좀 넘었죠. 조금 네. 그 시기에 43개가 생겼습니까? 네. 야,
어떤 프랜차이즈화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영점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영도 네 군데 있고요. 어. 프랜차이즈 나머지는 다 이제 네. 프랜차이즈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업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또 만들어주고 계시는 우리 최성민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내에서 아이템 발휘를 했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시장에 없는 사업이고 검증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가 많았었어요. 제작하는 이제 가구 자체도 안정성, 그다음에 튼튼함, 친환경 이런 부분들이 다 받쳐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대로 가면 저희가 제품을 개발한 의미도 없어지고 실제 사업에도 큰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의 미래를 키워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크레들 코리아의 최성민입니다. 제가 작은 아빠 된 마음으로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큰 사명감을 좀 가지고 사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을 어떻게 하게 됐고 어떻게 진짜 사업을 현명하게 좀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전공도 좀 특이해요. 배 설계하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 첫 직장을 IT 관련된 SI 하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SI를 하면서 그 IT 기술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회사를 옮겨서 그 당시엔 좀 핫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기술들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데 유비쿼터스 관련된 체험관과 그다음에 도시 UCT라고 했었죠. UCT 만드는 일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하면서 제가 핵심되는 그 기술들이나 이런 부분 중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게 이제 RFID 기술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교통카드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리고 하이패스도 쓰이고 있고 요즘에 스마트폰에도 다 NFC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사물에 대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술이 그 당시에 제가 한 1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보고 제가 이제 아이 아빠가 돼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하고 좀 약간 소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뭔가 내 목소리도 들려주고 그다음에 책을 읽어줄 수 있는 보통 태교를 하면 엄마 뱃속에 아이의 귀를 대고서 아이가 들으라고 해서 계속 동화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들려줬는데 막상 딱 태어나고 나면 그게 이제 바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RFID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실제 그 학습 교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아이템 발휘를 했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워낙 좀 시장에 없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검증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내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좀 힘을 가졌을 때 제 목소리가 통할 때쯤 돼서 3년을 제가 설득했습니다. 3년 동안 설득한 끝에 어렵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개발하는 기간만 1년 넘게 걸렸고요. 실제 시장에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마케팅하는 시기가 다가와서 런칭을 딱 하는 순간 회사에서 이제 큰 일이 좀 생겼어요.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저희 사업이 그랬던 게 아니라 회사 전체적으로 이제 사장님이 바뀌고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 조정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할 사업은 아니었었다라는 판단을 회사에서 한 거죠.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풍족한 월급 받고 계속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시장에서 시장 조사하고 반응을 보면서 이미 엄마 아빠들의 반응은 이미 다 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희 아이들한테 그 제품을 테스트를 계속 했었어요.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읽게끔 해주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34살 정도 돼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책을 읽어주는 학습 교구 개념이었던 거죠. 아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모양이 좀 다른 가구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 모양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제 저도 어렸을 적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 중에 책을 읽어주는 나무라는 그런 동화 속에 재미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나무 모양으로 진행을 했고 실제 제작하는 이제 가구 자체도 모든 게 안정성, 그다음에 튼튼함, 친환경 이런 부분들이 다 받쳐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해봤던 데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친환경 그 당시에는 이제 친환경 가구가 많이 좀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양 내는 것도 어렵고 거기다 친환경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에 공장 사장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어느 순간 되니까 포기해라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냥 대충 만들어서 빨리 시장에 런칭해볼까? 왜냐하면 창업해서 시간이 계속 간다는 거는 상당한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혹도 있었지만 결국 그 제품을 만들어서 항상 저희 집에 먼저 들고 갔거든요. 들고 가서 모양이 안 예쁘더라도 들고 와서 아이들한테 계속 줬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공장을 7번 정도 바꾼 것 같습니다. 계속 바꿔가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에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또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읽어줄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출판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출판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일 좀 해봅시다 했는데 IPTV가 나오고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이미 출판사들이 그런 그 IT와 접목된 아이템에 대한 제안을 좀 받았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 다 실패했거든요. 실패하니까 제가 제안한 부분도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왜 그럴까라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럼 저분들의 부담을 좀 최소화시켜 주자라고 해서 그럼 책을 우리가 다 사오겠습니다. 사오면서 저희가 이제 후작업을 저희가 다 한 거죠. 책 뒷면에 저희 태그가 붙는데 태그를 저희가 직접 붙이면서 작은 회사인데 초창기에 이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태그도 붙이고 실제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하나 둘 붙어서 지금은 전국 우리나라에 이제 60개 출판사가 저희가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책이라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정말 착한 마음에 좀 접근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가격이란 부분도 상당히 착하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많이 책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라고 사업을 시작해서 막상 했는데 처음에 만들었던 제품이 싹 나간 거예요. 저희가 크게 홍보도 못했는데 나가서 2차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수익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판로를 뚫기 위해서 먼저 수주를 돼야 이제 저희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금의 융통도 좀 알아봤었고요. 하나의 방안으로는 유치원 쪽 이런 쪽 시장을 저희가 뚫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문을 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기에 일반 부모님들한테 판매하는 것보다는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금을 돌리면서 저희가 지금 진행했었는데 거기서 또 하나 느꼈던 거는 내가 만든 제품, 내가 만든 서비스의 판매량, 얼마나 팔릴 거고 고객한테 선택이 될 거냐라는 부분을 판단하셔서 적정한 가격을 산출하는 부분. 왜냐하면 회사는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판매를 하면서 저희한테 큰 기회가 찾아왔었어요. 찾아온 게 이제 홈쇼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국내 이제 최대 홈쇼핑 회사에서 크리스마스 때 딱 전에 런칭을 했는데 정말 대박이 난 거죠. 남들 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1시간에 1,000대, 2,000대 이렇게 팔려 나갔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제품이. 그러면서 실제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계속 홈쇼핑을 할 때마다 계속 매진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달리 갔던 거예요. 저희 제품이 예뻐서 사고 제품이 기능이 있어서 사는데 중요한 거는 그 제품에 딸려 나가는 책 처음에 20권은 아이는 하루면 다 읽습니다.
하루면 갖다 대면서 계속 다 읽어버리기 때문에 일주일 뒤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들은 그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대로 가면 저희가 제품을 개발한 의미도 없어지고 실제 사업에도 큰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방향을 빨리 좀 바꾸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저희 나무에 이제 화면을 넣어서 들려주는 것도 어떻겠냐,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하는 것도 어떻겠냐는 그 대기업 제안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한꺼번에 2개 오다 보니까 그래 볼까라는 이런 유혹도 있었는데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그런 고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영상을 접목을 해보면 아이는 그 순간 책을 손에서 던지거든요. 화면을 보고 계서 책을 안 봅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책 읽어주는 그런 도서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은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어요. 상가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생활 터전이 거기잖아요. 유치원 갔다 오고 초등학교 갔다 오고 그럴 때 잠깐 들려서 책을 읽고 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책을 집으로 빌려갈 수도 있고 거기서 저희가 책을 읽어주는 저희 제품도 렌탈을 해주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책 읽어주는 도서관, 저희 도서관이 있는 곳들은 아이들한테 상당히 행복한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좀 2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진정성은 좀 놓치지 말으셨으면 유지시켜줬으면 좋겠다. 진정성을 확보하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멘토가 되주시기도 하시면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책을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창업을 하면서 제가 가는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자체는 책을 통한 습득이 가장 해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공부 잘하기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100세 인생에서 현명함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부터 솔선수범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실제 대한민국에 그런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와 창업 스토리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그 초기에 사실 뭐 다른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 아이디어를 이제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창업을 한 케이스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초기 자본금이 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궁금합니다. 초기 자본금은 1억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뭐 1억이란 돈이 있으셨어요? 딱 회사 생활을 하셨는데 방법을 찾으시면 기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자금들이 있거든요. 네. 정부 정책 자금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보고 네. 애들이 게임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산만합니다. 네.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는 거죠. 근데 실제 도서관에 오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2달 뒤, 3달 뒤에는 책을 보고 집중을 할 수 있는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때 엄마들이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실 때는 네. 정말 하길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유아 시장의 어떤 트렌드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장난감 사업이라든가 이 애니메이션 이런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유아 시장이 있습니다. 네. 네, 어린이 사업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예, 어떻습니까? 유아 시장의 트렌드는? 그 IT와 결합해서 흥미를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네. 실제 그렇지만 놓치지 말으셔야 될 거는 실제 아이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될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네.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 이게 사실 그 정말 유아 시장이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입니다. 많아요. 예. 그렇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전략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희가 도서관을 만든 계기도 실제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활동하는 공간, 그러니까 주말에도 쉽게 슬리퍼라도 끌고 오면서 쉽게 올 수 있는 공간, 네. 이런 데를 저희가 목표로 잡았거든요. 오.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상가를 잡은 거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 있기 때문에 네. 접근성을 좀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볼게요. 아이들하고 창업하면서 되게 또 까다롭잖아요. 근데 네. 혹시 힘드시거나 후회하신 순간이 언제신지 궁금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부모님들 때문에 그랬던 적이 많이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던 본질을 좀 왜곡하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있었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서운했던 적들은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네. 사업이라서 있었던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책이란 무엇일까요? 책은 저한테 이제 나침판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좀 책은 드릴 수 나침반이다. 네. 어떤 방향을 잡아준다. 그렇죠. 정해주고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을 네. 일깨워준다. 이런 의미겠군요. 네, 제가 사업을 맞- 하면서 네. 맞습니다. 예. 사업을 하면서 나왔던 뭐 어려움을 해결해 주게끔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도 했었고요. 예, 예. 앞으로 제가 갈 길에 대한 부분도 책을 통해서 계속 얻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나침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네, 예. 대단하십니다. 변화가 없는 어떤 공식 질문의 어떤 해석. 네. 예. 변화가 없었네요. 예.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런웨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게 이제 부모의 이제 도리였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리가 아니라 당연한 거였었죠.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다 이러고 있대요. 네. 그러면서 실제 외국들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네네. 실제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위치에 오는 거는 결국 책을 통해서 올랐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한테 환경을 만들어주는, 아이들은 환경이 중요하니까 그런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서점을 가는, 도서관을 가는 아이들이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네. 독서 권장가십니다. 그렇게라도 기회가 되면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대표님의 이 열정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고 세계에 있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더욱더 만들 수 있도록 저 역시 뭐 미약 하나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창업을 하고 싶은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명예, 오랫동안 간직했던 꿈. 여러분이 창업을 하고 싶은 진정한 이유를 마음에 잘 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거나 또는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의미가 곧 여러분을 일으켜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통 지나간 과거를 처음부터 쭉 더듬어 볼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과거부터 해서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상당히 재미있었던 거, 어려웠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기회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쑥쑥 키워나갈 시간, 성장통을 이겨내십시오.